24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번에 보면은 일단 3번의 해설을 3번을 한번 봐보겠어요. 3번에 보면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야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담보은행에 취한 본등기를 등기하는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요래 내놨죠. 거기 쓰는 키가 뭐냐 이러면은 자, 우리가 제 손을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사유가 있습니다. 각하사유 1번, 2번은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당년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3호에서부터 11호는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럼 거기서 키를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이래 나오죠. 그 말은 서류를 제출했지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뭐다? 없다. 요래 해석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있잖아요. 그게 저 5번에는 두째 줄이 애매모호했죠. 그죠? 그냥 요렇게 하세요. 가처분 명령은 촉탁으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말소한다? 단도. 고래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과. 25번으로 갑니다. 옳은 것은 일어났거든. 1번으로 가세요. 소유권이는 청구권이 정지조건부 일어나죠. 인 경우 그 청구권은 가등기를 없다다 있다다 있다. 그래서 시기부 정지조건부는 오더와이다 오. 두 번째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자 죽었습니다. 가처분 명령 있는 경우는 등기한 법원에 죽었습니다. 촉탁 오덱스타 X.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가처분 명령 그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가등기 신이 가등기로 보내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정할 필요가 저것은 없다. 보전할 권리는 당연히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해.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시다. 가등기를 권리다가 가등기를 가처분 명령을 신청한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죽었습니다. 주소지. 여러분들 항상 공부할 때 이래 하세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사람이 기준이다. 부동산이 기준이다. 부동산. 그럼 주소지가 기준이다. 소재지가 기준이다. 소재지. 통과. 그럼 5번에 가등기면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면에 자 죽었습니다. 성락을 받아. 그럼 성락을 받았으니까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다. 통과. 됐어. 그 다음에 26번으로 갑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출문제인데 어떻게 노는지 한번 봐봅시다. 일단 26번에 보면 A 건물에 대해 갑이 자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일어났죠. 그러니까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 그럼 저 동그라미 1번에 어디다 줄 거야 됩니까? 동그라미 1번에 어디 할 때? 자, 2번 어디 합니까? 대항할 수 있는 됐죠? 네. 그럼 2번으로 갑니다. 2016년 3월 15일 날 등기된 가압류에 의한 강제 경매죠. 그죠? 그럼 여기서 3월 15일이 키입니까? 7월 5일이 키입니까? 됩니다. 3월 15일 날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서 7월 5일 날 경매가 되졌지. 3월 15일이다. 7월 5일이다. 3월 15일. 그럼 3월 15일은 3월 4일보다도 앞이다. 뒤다. 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3번으로 갑니다. 2월 5일 날 등기된 건전항권은 7월 6일 경매죠. 그럼 2월 5일이 키죠. 이전이다. 이유다. 이전. 그럼 4번, 5번을 묶으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위 가등기상은 아까 해당 가등기상하고 표현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통과. 27번으로 갑니다. 자, 이거 갑 소유 A 토지 등기부의 을의 건전함권, 병의 소유권이는 청구권, 보전하는 가처분, 정의 가압류 등기, 을의 건전함권 임의개시 결정기가 순차적으로 등기된 경우 일어났거든. 그럼 다시 합시다. 갑 소유 A 토지에 대하여 을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에 병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병의 두째 줄에 가처분에다가 줄 것을 가처분에다가 정을 동그라미 칩니다. 가압류죠. 그 가압류는 이제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풀 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게 그 위에다가 빈 공간에다 이 글자를 쓰면 답이 바로 나버리는데 답이 안 쓰면 엄청 헤맵니다. 결론은 요거죠. 그죠? 가, 을, 병, 정이에요. 그럼 됐죠. 키는 병이 키입니다. 왜 병이 키냐면요.
병에 뭐가 있다? 가처분. 그러면 요 을은 건저당이지. 맞죠? 정은 무슨 유다? 감. 그럼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칠판을 봅니다. 요리됐죠, 그죠? 가처분 등기. 가처분 뭐의 등기? 이후의 등기. 요게 나와야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입니다.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의 말소는 뭐다? 단독 말소. 그럼 이거는 직권 말소고, 이거는 무슨 말소고? 그럼 답을 딱 보면 가처분은 여기에 있지. 맞죠? 요거는 가처분보다 앞이다 뒤다? 그럼 말소할 수 뭐다? 없다. 그럼 요거는 가처분 앞이다 뒤다? 뒤. 그럼 요게 시작.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그럼 출제 이유는 가처분 등기가 원래 키입니까? 가처분 이후의 등기입니까? 이후. 좋다. 그럼 요 두 개를 묻는 거예요. 요 두 개를 묻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가봅시다. 1번으로 가봅시다. 정의 가압류 등기는 정의 가압류 등기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어디다? X. 가압류는 가처분 등기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다. 가처분 이후. 이후의 등기니까 직권 말소다. 단독 말소다. 단독. 2번으로 갑니다. 정의 가압류 등기는 병이 죽었습니다. 단독. 오더와이더 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이에요. 3번으로 갑니다. 병의 가처분 등기죠. 가처분 등기는 단독 말소다, 직권 말소다, 촉탁 말소다, 직권 말소. 그러면 1번, 2번을 묻고 3번, 4번을 묶으세요. 그러면 4번으로 갑니다. 병의 가처분 등기는 법원에 죽었습니다. 촉탁 어덱스다 X. 그러면 1번, 2번 묶었죠. 옆에다가 단독. 3번, 4번 묶었죠. 옆에다가 뭐다? 직권. 5번입니다. 병은 을의 건저당권에 의한 임의개식인데 말소를 신청할 수 죽었으면 있다, 없다? 없다. 건저당은 가처분보다도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있다. 말소할 수 뭐다? 없다. 만약에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엄청 중요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해봅시다. 요 말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이건 엄청 중요한 건데. 그럼 저도 하나만 설명해 봅시다. 요리 괜찮아? 이래 해보세요. 괜찮아 해보세요. 제가 이야기할 때 이래 했어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보세요.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매매인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겼죠. 그러니까 을이 등기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그럼 소송을 걸 때는 가처분도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그럼 이제 이번에 무슨 등기가 들어갔다? 가처분. 가처분은 누가 했다? 을이지. 자, 이때 을이 가처분 등기했다고 해서 소유자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소유자는 누구다?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마다 있다. 자, 이때 제가 설명을 할 때 병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을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수 있거든. 일단 병의 입장입니다. 병은 이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이죠. 등기부등본 떼본다 안 떼본다? 떼보니까 요 가처분이 나오더라. 가처분이 나오더라는 말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이때 정합니다. 병은 현재 소유자는 갑입니다. 근데 소송은 갑하고 을하고 붙었거든. 그럼 만약에 갑이 소송에서 지고 을이 소송에서 이기면 병은 소유권이 날아간다는 각오하에서 사야지. 맞아요? 맞아. 그럼 병은 각오하고 샀어요. 됐죠? 네. 요걸 제가 을의 입장에서 이야기할게요. 을의 입장에서. 자, 보세요. 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가처분 등기 해놨다. 내 뒤에 오는 놈들은 전부 다 나한테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각오하고 들어오라. 하지 말고 들어가라. 하고. 그러면 하고 들어갔다, 안 하고 들어갔다? 하고. 그럼 요거는 이제 문자라면 이거는 이제 시작. 가처분 등기. 시작. 가처분 이후의 등기. 자, 이제 등기가 됐거든.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죠. 등기부상 소유는 누구다? 병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건 쪽은 누구다? 을은 소유권 이전에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을이 소송에서 졌다 이러면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소송에서 이겼다면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지금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1회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을이
판결서 가지고 소유권 이런 데 할 때 이거 말소도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요거는 을이 무슨 말소다? 단독 말소야. 그러면 시험에 낼 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무슨 말소? 단독. 자, 그 다음에 요 가처분은,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는 법원에 촉탁을 하거든. 그러면 신청이 촉탁이면 말소도 촉탁을 해야 돼.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직권을 합니다. 왜?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거든. 재판이 끝났다면 지어야 되죠. 그러면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소로 와야 하나요? 와. 그럼 등기소 등기관이 을이 제출했던 판결서를 보며 소송이 종결됐다는 걸 알 수 있지. 그 자리에서 직권으로 말소지.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요 됐죠. 그럼 요게 이해가 되면은 29페이지를 잠깐 한 번 더 갔다 오겠어요. 29페이지가 아니고 29번을 먼저 풀고 오겠어요. 29번을 먼저 풀고 옵니다. 문제를 보세요. 을 소유 건물에 대해 소유는 청구를 갑의 가처분이 2월 1일에다 동그라미 되죠. 갑이 을을 등에 소유 신청을 그 건물에 대한 제3자의 단독 말소가 아닙니다. 자, 1번으로 갑니다. 1월 2일 등기된 감류의 6월 7일 경매죠. 맞아요? 네. 그럼 1월 7일이 킵니까? 6월 7일입니까? 1월 7일. 2번으로 갑니다. 1월 8일 등기된 가등기에 7월 8일 경매죠. 며칠이 키다? 1월 8일 되죠. 그 다음에 3번에는 임차권 때문에 4월 2일에 갑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대항자가 들어가 있다 없다? 이제. 그럼 이제 5번을 먼저 봅시다. 2013년 1월 1일 등기된 건전항이면 9월 2일 경매죠. 며칠이 키다? 1월 9일. 그러면 전부 다 2월 1일보다 앞이다, 뒤다? 4번으로 갑니다. 1월 9일 체결된 매매계약에 8월 1일 등기죠. 그러면 1월 9일이다, 8월 1일이다, 8월 1일. 가처분 이전이다, 이후다? 이후니까 무슨 말소? 단독 말소. 됐다, 안 됐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28번으로 올라갔어요. 죄송합니다. 틀린 겁니다. 보세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가처분 전 등기를 소유 신청해요. 가처분 건자는 자, 죽었습니다. 가처분 등기 후에 마치는 등기 동그라미 칩니다. 전부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덱스다 X. 항상 우리는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전에 있는 거를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요게 26회 때일 텐데, 제 손을 보세요. 요게 아마 26회 때일 텐데, 거기는 25회 나와 있는데, 그럼 좋다. 25회라고 칩시다. 25회 때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두 개가 나왔어요.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중간 등기는 전부 말소한다. 오덱스다 X. 이 가처분 등기도 전부 말소한다. 오덱스다 X.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두 문제를 낸 거예요. 하나는 가등기에서, 하나는 가처분에서. 됐죠? 그럼 우리는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마운 겁니다. 통과. 됐죠? 자, 그럼 거기서 다른 거는 놔두시고 28번에 3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가보세요.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등기가 죽었습니다. 가처분 등기도 찾았습니까? 네.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직권에만 동그라미. 그러니까 출제인이 글자를 엄청 복잡하게 썼지만 결론은 뭐예요?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 말이지. 맞죠? 네.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쉬운 거죠. 등기 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죽었습니다. 단독. 신청한 등기는 죽었습니다. 단독. 공동 줄 것이요. 공동. 등기의 유효는 죽었습니다. 시작. 공동. 오더와이더 오. 그럼 5번으로 갑니다. 체납 처분에는 상속 부동산의 압류 등에 저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성락이 없더라도 권리인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마다 있다. 여러분들 관공서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상속인의 성락해줘야 압류 들어간다. 그런 말 되는 소리다, 안 되는 소리다? 안 되는 소리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으로 갑시다. 자, 틀린 겁니다. 1번으로 갑니다. 상가 건물도, 자, 여기서는 답을 두 개로 하겠습니다. 답을 두 개로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구분 점포마다 각각의 소변을 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2번으로 갑니다. 구분 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구분 건물로 죽었습니다. 등기하여야 한다. 어덱스다? 이 문장을 익숙을 시켜요. 하여야 한다다, 할 수 있다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조상, 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일반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유. 하이한다다 할 수 있다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번도 답으로 하겠어요. 3번도 답으로 합니다. 등기관은 구분 건물에 관한 등을 받는 경우 신청서의 첨부서 및 공시사실 등에 하여 구분 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형식적 심사권만 일어났죠.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는 경우? 의심이 있는 경우. 이거는 형식적이다, 실질적이다, 실질적. 그 실질적이라고 써요.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 이러면 OX다, X. 답을 2개로 합니다. 2개로. 답을 2개로 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은 이제는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할 때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은 요겁니다. 우리나라 등기심사는 형식적 심사입니다. 근데 옛날에 아파트는 실질적 심사였어요. 아파트는. 그러나 지금은 전부 다 형식적 심사로 다 바뀌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형식적 심사권만이라면 OX다 X. 그때는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세요. 답은 2번, 3번 2개입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갑니다. 집합 건물의 규약성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외 부분으로 보존 등기할 여기서 이런 건 너무 쉽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래 놓습니까?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의 일부분에서 나머지 구분 건물에 적었습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 동시에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O. 이 표시에 관한 등기를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하면 OX다 X. 통과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몇 문제 남았어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그게 274번으로 갑니다. 1번으로 갑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왔거든. 274페이지에 1번으로 가세요. 그 문제에 써 있잖아요. 자, 일단 문제의 답은 여러분들 몇 번으로 풀어왔다? 2번. 근데 1번에 문제를 보세요. 문제. 미등기 동그라미 칩니다. 토지. 그걸 안 찾아오면 답 안 풀립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소유권 모르는 길을 공부할 때 소유권 모르는 길을 신청할 수 있는 자 이래 놓으면 출제위원이 토지를 묻는지 건물을 묻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토지의 신청권자와 건물의 신청권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게 다거든. 안 그러면 그거 헤매버리는 겁니다. 그 답은 몇 번이다? 2번. 결론은 시당군수구청장은 토지다 건물이다? 건물. 안 그러면 그 답 헤매입니다. 엄청 시간 많이 소비를 합니다. 전부 다 답이 맞아 보이거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틀린 겁니다. 1. 소유권 모르는 길을 신청할 때 신청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오더와이더 5. 정보 위에다가 대장이나 판결서 이라면 됩니다. 대장이나 판결서. 대장의 소유자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2번으로 갑니다. 일부 지분 이래 놓죠. 그거 줄 것이요. 일부 지분. 만에 관한 소유는 관계가 부동산 주거습니다. 전부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그럼 3번에 토지대장 등본의 대장상 소유권 이전, 여기서 키가 이전입니다. 이전 등록을 받은 사실 입장한 소유명인, 그림으로 치면 갑이다, 을이다, 을. 및 그 상속인은 누구의 상속인이다? 을의 상속인.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갑, 을,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때는 이거잖아요.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 하고 누구로 넘어가야 된다? 을. 그럼 을의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 할 수는 뭐다? 없다. 병의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 할 수는 뭐다? 없다. 이렇게 됐죠? 이전이 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로 와보세요. 요래됐다면 이렇게죠.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상속인 이래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요 그림이지.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이라면 누구다? 요 그림이지. 요 그림. 맞죠? 됐어. 통과.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특별자치와 실향군수자의 확인하여 자기의 소유는 보존기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자, 요거는 앞에다가 건물이라고 썼어요. 건물. 그런데 3번의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4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이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등기된 토지를 수용하는 등기하는 수용을 하는 기존 등기를 폐쇄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소유권 뭐다? 인정. 우리가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할 때는 보존 등기다, 이전이다, 이자.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할 때는 뭐다? 보존. 됐죠? 그럼 3번으로 갑니다. 토지 소유 신청 정보의 첨부 정보가 아닌 거거든. 답은 몇 번? 2번. 여러분들 토지 거래 허가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거거든. 그럼 소유권 모르는 게는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니까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 2번입니다. 그럼 이제 4번으로 갑시다. 틀린 겁니다. 자, 4번에 1번입니다. 줄을 꺼야 되거든. 어디다가 줄 껐어요? 건물, 또 국가. 우와, 그럼 답 빠르네. 건물 국가 끝에 있다, 답다, 없다.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건물은 시군구, 토지가 뭐다? 국가.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일부 지분 줄 것이요. 소유권 보는 기는 시에는 그 등기시는 각하야 된다. 오더와이더 O. 지분에 보르는 기는 O 덱스다 X. 자, 그럼 3번입니다. 아까 전에 한 거예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는 기고 당해 토지가 소유 신청의 소유임을 이유로 자 적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 가지고 자기의 소유권을 보르는 게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아까 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포괄 승계인 일이 나왔죠. 끝에 가면 뭐다? 있다. 그럼 5번입니다.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촉탁이 있는 걸 등기하는 직권으로 보르는 게 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럼 이제 제 손을 보세요. 직권 모르는 게 했죠. 등기 필정보를 작성한다. 오덱스다 X. 등기 우리가 말할 때 예를 들어서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오더와이더 O. 5번입니다. 틀린 겁니다. 토지 대장상 소유권의 표시이 공란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1번에 토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국가 줄 것이에요. 오더와이더 O. 2번으로 갑니다. 구분 건물에 관해 구분한 건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리고 공유의 일부가 벌리기 힘들하면 공유자 죽었습니다. 전원 명의 그러니까 지분 명의에 보르는 게는 안 되지만 전원 명의에 보르는 게는 할 수 뭐다 있다. 그럼 3번으로 갑니다. 공유 지분 또는 건물의 물리적 일부죠. 건물의 물리적 일부는 방 한 칸이지. 방 한 칸에 대한 보존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입니다. 소유권 보르는 기로 신청할 때는 죽었습니다. 대장. 소유권 보르는 기 할 때는 대장을 첨부해야 되는데요.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의 변경, 멸시. 되죠? 통과. 5번으로 갑니다. 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알고 자 죽었습니다.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오덱스다 X. 분할을 해가 보존 등기로 가야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갑니다. 자 6번에는 오덱스다. 1번은 오덱스다. 자 다시 합니다. 건물에다가 줄 것이요. 건축 허가 명인에다가 줄 것이요. 오덱스다 X. 여러분들 제 손을 보세요. 그냥 건물이 딱 나오면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이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덱스다 X. 두 번째 갑니다. 미등기 금에 양수인이 건축물 대상의 소유자로부터 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모르게 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그 다음 3번입니다. 건물에 관한 건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사의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자 적었습니다. 사회 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당의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이다. 오더와이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이건 앞에서 배워왔는데 요래 이야기합니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거든. 제가 요랬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유효, 무효의 기준은 소재 지분만 일치한다면 지목 면적은 약간 차이가 있어도 무효로 한다는다. 안 건물은 사회 통념입니다. 그래서 유효, 무효를 결정하는 기준은 토지는 소재 지분, 건물은 사회 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렇게 다 가져가면 돼요.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4번은 있잖아요. 4번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 답은 두 개가 될 수 있으니까 4번은 오덱스다.
X. 자, 여러분들 있잖아. 4번을 잠깐만 보세요. 제목 들어봐서 이랍니다. 등기간이 미등기 토지의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소멸한 경우, 자, 적었습니다.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어디다? X. 직권 모르는 길은 등기 필정보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판결에 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소멸시할 때 이 경우 판결은 소유권 적었습니다. 확인 판결에 한한다. 어디다? X. 되죠.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불문한다. 그래 딱 됐어요. 7번으로 갑니다. 소유권 이런 등, 판결의 소멸을 본다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라거든. 답 바로 났죠. 몇 번? 2번. 건물 국가 줄 것이. 건물 국가. 네. 그러면 이제 8번입니다. 틀린 겁니다. 1번에 갑니다. 갑 소유의 부동산에 가여 갑과 을이 매매를 차는 후 아직 등기를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갑의 상속인이 등기에 뭐다 그 등기를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오더와이더 오. 요게 이름을 시작.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에 의한 뭐다 등기. 포괄승계인의 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매매 동그라미 쳤어요. 인한 소유권을 신청할 때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한 경우 금융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오더와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 한 글자만 딱 봅니다. 자, 예를 들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는 금인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받아야. 앞에 무슨 자가 들어가면? 매매 계약자가 들어가. 매매 계약은 금인을 받는다. 신고 필증을 첨부한다. 신고 필증. 그래 딱 됩니다. 그래서 금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더와이더 오. 그러다 봅니다. 3번에 일필의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한 경우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그럼 이제 4번으로 갑시다. 직권물을 할 때는 등기 촉탁서 적었습니다. 접수로와 접수일자를 기록한다. 어디다? X. 아까 전에 직권보존 등기는 말 그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했기 때문에 신청일자가 있다 없다. 그럼 접수일자가 뭐다? 없다. 5번으로 갑시다.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소유는 갑으로부터 얻어내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는 청구할 수 있다. 어디와이다? 요리 잠깐만 와보세요. 요거는 요리 글자라 보세요. 진정명의회복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15회 때 요걸 시험에 냈었어요. 그 전에는 이런 거를 시험에 안 내는 거지. 안 내는 진정명의. 그러니까 풀이려면은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한다. 우리말로 말하면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한다. 이게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그럼 하나만 딱 해봅시다. 등기 원인이 있고 등기 원인 일자가 있어요. 그냥 쉽게 매매가 있다면 1월 2일 매매 일자 이해됩니다. 그러면 모든 등기는 원인과 원인 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한계가 있거든. 그게 시작 보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원인은 있는데 원인 일자가 없는 등기가 한계가 있어. 그럼 요 두 개만 딱 외우면 되는 거야. 요게 시작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은 원인 일자를 기재한다 안 한다? 자,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요래 이야기했거든. 요래 이야기했어요. 글자를 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 갑이 을에게, 우리가 가등기, 다시. 갑이 을에게, 정답입니다. 가장 매매를 하고 소유권을 넘겼어. 가장 매매를 하고. 자, 요거 하나 해놓고 공부합시다. 하나 해놓고 합시다. 해보세요. 1번에 소유자 갑, 소유자 갑, 소유자 을, 소유자 을입니다. 을입니다. 보세요. 3번에서 2번을 말소시켰어. 소유자 누구다? 갑. 3번에서 갑으로 이전을 했어. 소유자 누구다? 갑. 말소에도 갑, 이전에도 누구다? 갑. 갑입니다. 요게 이해가 된다면 이제 보세요. 갑하고라고 가장 매매를 했는데, 정답입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 누구다? 을. 을은 병한테 저당권 설정했다. 이 말. 그럼 병은 가장 매매한 사실을 모릅니다. 선이다, 악이다? 선의. 선의의 제3자 보호한다, 한다? 한다. 자, 이제 민법으로 가져갑니다.
갑하고라고 가장매매했거든. 가장매매는 무효예요. 무효니까 말소해야 됩니다. 무효니까. 그러면 이게 말소가 되면 이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라. 따라서 이거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말소가 된다, 이 말. 근데 성낙서 써준다, 안 쓴다? 안 써주니까 말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 말소하면 누굽니까? 갑. 이전하면 누굽니까? 갑. 요게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그럼 여기는 날짜는 있잖아요.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쓰느냐? 가장매매는 처음부터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날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만 딱 조심합니다.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회복, 원인 일자는 법률행위 일자, 어디다 X. 일자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원인만 기재하는 거, 원인만.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오늘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음 주 할 것도 좀 남가둬야 된다, 안 된다? 남가둬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끝까지 다 풀어오셔야 되거든. 끝까지 다 풀어오세요. 오케이, 됐어. 자,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합니다. 자, 고생을 했습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